함진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도래할 것 같았던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의 개막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와 GM의 자회사인 크루즈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택시인 노보택시가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큰 기대를 낳았는데요. 작년 말부터 업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가 이딴 사고를 일으키며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 주 당국으로부터 운행 허가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크루즈의 결정적 사고는 지난 10월 보행자가 다른 차량에 치여 크루즈 자율주행차의 경로로 튕겨져 들어가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크루즈 차량은 다른 차량이 사람을 치는 것을 탐지해 속도를 약간 줄이긴 했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졌지만 다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신체 부위는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센서 감지 범위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크루즈 차량에 의해 약 6m 정도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사고는 크루즈의 기술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운행 허가를 취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이전만 해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곧 이루어진다며 애플, 구글, GM 등 빅테크와 완성차 업체들이 개발 러쉬 붐을 일으켰는데 여러 악재로 인해 산업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2017년 포드와 폭스바겐이 약 4조 8천억 원을 투자했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아르고 AI는 2022년 말 폐업했습니다. 아르고 AI는 2021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출시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어느 완성차 업체도 완전 자율주행 전 단계인 레벨 4가 구현되는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벨 4는 웬만한 비상 상황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가 알아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해 스스로 주행하는 수준입니다. GM은 앞서 말한 자회사 크루즈의 로보택시에 레벨 4 기술을 적용하고 지난해 웨이모와 함께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료 운행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 3조 원씩 크루즈에 쏟아부었던 GM은 올해 예산을 1조 3천억 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현대자동차 그룹과 앱티브가 2조 7천억 원을 들여 공동 설립한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인 모셔널도 최근 추가 투자에 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이자 투자 기업인 앱티브가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6년간 준비해온 모셔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손실 부담을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술적 제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시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3년 늦춘
2028년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과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자율주행 개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는 미국에서 로보택시 사업 지역을 차근차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완전 자율주행 12 버전을 베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비록 애플카 출시 목표를 늦춰잡긴 했지만 자율주행차 연구 진행에는 여전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해 1년간 캘리포니아의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들의 테스트 거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애플의 주행거리는 총 72만 4,200km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에 나선 주요 회사 중 가장 큰 주행거리 상승폭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급격한 주행거리의 증가는 애플이 조용히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야망을 키워온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한국 업체들이 개발과 투자를 주저하는 사이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부분에서 서방을 추월하고 있는 중국은 자율주행차 부분에서도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진원지로 악명이 높았던 우한이 있습니다. 우한은 자율주행 기술, 필수 인프라, 그리고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환경을 위한 주요 시험센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빅테크와 자동차 메이커들보다 5년이나 늦은 2013년에야 상용 자율주행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경에 중국의 자율주행차의 누적 주행거리는 7천만 킬로미터로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난해 우한에서는 주로 바이드가 운영하는 500대의 로보택시가 73만 번 이상의 호출 서비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자율주행차를 호출한 총 호출 건수 70만 건을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이제 크루즈가 일으킨 사고로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를 취소하는 등 비관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기술 부문에서 미국, 일본을 앞지르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의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25,957건으로 18,821건인 미국과 13,939건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허사이, 로보센스 등 중국 기업은 이미 사업 실적에서도 업계 1, 2위인 독일 보쉬와 일본 덴소를 추월했습니다. 차량용 라이다 시장에서 허사이 점유율은 47%로 세계 1위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개발 속도가 더딘 데는 차량에 장착되는 센서들의 성능 한계도 한몫합니다. 도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만능 센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돌발적인 사고 상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설치된 인프라와 다른 차량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 도로 상황과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노변 인프라가 구축된 스마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지리차가 자율주행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월 4일 지리 홀딩스 그룹이 수찬성에 있는 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자율주행차 정밀 내비게이션을 위한 저궤도 위성 11개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리가 쏘아 올린 위성들은 고해상도 원격 감지 이미지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해 자율주행차와 다양한 상업 기능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미래 기술 산업에서의 발전이 기승전 중국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기술 개발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비록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꾸준히 투자해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확보해야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